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오늘 당정 협의를 열고 수능에서 이른바 어려운 문제죠.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 배제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를 결정했군요. 네,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수능에서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아울러 EBS 활용 강화,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 확대, 학력 진단 강화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 또 맞춤 교육, 자율적 교육 혁신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대입 사건을 수사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을 축혀 올렸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전문가인 저도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지적 발언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긴 한데 또 이 여파로 그 사회부총리에 대한 책임도 불거졌고 오늘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임까지 했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18일에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출제 배제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주호 부총리가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라고 잘못 전달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이라는 범위로 설정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5일에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마친 직후에 윤 대통령이 직접 부총리에게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은 오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교육 현장 그리고 정치권 반응도 짚어볼까요? 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조성철 대변인은 방향성은 맞다라고 하면서도 파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형민 대변인은 말 한마디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고 비판을 했고요. 학원가 일타 강사로 유명한 강사들도 반응을 했습니다. 현우진 씨는 수학 선생님이죠? 네, 예.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고 말했고요. 국어 강사 이원준 씨는 수능 비문학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시험인데 무력화하면 고전 문학이나 중세 국어 위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윤성훈 씨는 대통령 즉흥 발언으로 모두가 멘붕이다 등의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불장난이라고 하면서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진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기나 하나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예. 대통령 말씀은 공교육에서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입시철이 다가오면 수능 난이도를 두고 논란이 돼 왔었는데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대통령도 이제 학생들 걱정해서 한 말은 분명하죠. 이제 학생들 공부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은 맞는데 또 관련해서 이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SNS 글이 화제인데 어떤 글을 적으셨던 거죠? 네, 여권 관계자가 오늘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또 전해졌는데요. 예. 수능 킬러 문항을 두고 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장난치는 짓이다라는 질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는 수십만 명의 고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평가에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해졌고요. 예. 또 윤 대통령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읽고 이런 질타를 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예. 김광두 원장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홀수형 문제를 떠올리면서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를 국어 시험에서 풀어보라고 한다며 이걸 보고 나는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썼습니다. 예. 자, 이 수능 킬러 문항에 대한 뭔가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게 한 장본인이다라고 또 언론에 알려진 분이세요. 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또 말씀 듣겠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장님이 이제 2020학년도 수능 네, 국어 영역 문제를 이제 원장님의 SNS에 올리시고 킬러 네. 문항을 비판을 하셨는데 이 문제 어떻게 처음에 보시게 된 겁니까, 원장님? 우리 공부 모임이 하나 있어요. 예, 그 모임에 그 어느 변호사께서 예, 이 문항을 올리면서 이거 참 어렵다 음, 해서 알게 됐죠. 그렇군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청취자분께 보여드리면 저도 한 문제를 읽어드리면 이게 이제 경제 문제 같아요. 네, 네. 뭐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갑은행이 어느 해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 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하면서 이제 뭐랄까 전문적인 뭐 이렇게 금융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바젤 원 협약 또 투, 쓰리 협약까지 있고 이거 원장님 그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문제 보시고 BIS 비율은 꽤 전문적인 용어예요. 자기자본 비율 예, 네, 그거는 은행의 건전성이나 이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 BIS 국제결제은행이 국제적 기준으로 내놓은 비율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알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 자본이니 위험 가중 자산이니 뭐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예, 그것도 그 바젤 1, 2, 3 협약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생한테 국어 시험에 내는 거는 음.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원장님 때 경제학자시니까 이 정도 문제는 그럼 대학원 수준은 돼야지 좀 풀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이제 보통 대학 3학년 대학 때 3학년 때. 화폐금융 이론을 배워요. 예. 그게 나오죠. 아하. 그렇군요. 요 문항 말고도 또 킬러 문항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문항 혹시 보신 게 있으실까요? 뭐 또 그 소위 우리 재무학회에서 예. 이런 거는 정답이 없다고 한 문제도 있었어요. 아하. 그래요. 예, 그것도 뭐 언어 영역 문제인데 채권 투자에 관한 문제를 냈는데 예.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모인 한국재무학회에서 음. 이 문제는 답이 없다. 이런 음. 문제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체크를 해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학자들 보시기에는 이거 좀 문제 있는 네, 문제였다라는 네, 그런 네, 공감대가 있었다. 네. 자, 원장님께서는 이런 수능 문제를 보시고 이제 국가미래연구원장으로서 좀 교육 전반에 대한 걱정도 하신 것 같군요. SNS에 올리신 글을 취지를 봐도. 그렇죠. 뭐 교육은 우선 우리 사회에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 갈등이 심한 게 결국은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이 음흠. 소유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런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돈 많은 사람은 좋은 교육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좋은 교육을 못 받고 이거거든요. 예. 이것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능력을 키워야 돈도 벌고 부도 축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을 키울 기회를 주는 교육이 부자들은 좋은 교육 받아서 좋은 능력을 얻고 예.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능력을 못 가진다면 우리 계층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즘 이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그 부담을 느낍니다. 예.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특히 갈등 문제가 심각한데 예. 이게 이제 북구 사회가 사회적 화합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은 이 공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교육에 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건 고쳐야죠. 그렇다면 원장님은 최근에 그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의 전격 교체도 있었고 오늘 오후에는 또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네. 정부의 감사 조치 피력 역시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 몇 개월 전에 대통령이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나 또는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소극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게 좀 너무 뭐랄까요? 이제 급하게 또 경질된 게 아니냐. 일단은 올해 수능은 끝나고 했어야 되지 않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예.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학 입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개혁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이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빨리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이 교육 정책을 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예. 또는 이런 수능 문제를 관리하는 교육과정평가원 이 두 기관의 분발이 필요하죠. 예. 자, 김정혁 비대위원과 장 변호사님 함께 질문 주실까요? 예. 예, 일단 저도 이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를 보았을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시간 내에 학생들이 그것도 고3 수험생들이 풀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굉장히 난이도를 교과 과정 안에서 맞춘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뭐 이른바 물수능이다, 변별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묘책이랄까요, 대안이랄까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미국의 그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 SAT라고 있습니다. 예. 이건 만점짜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학생을 뽑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전체에서 미국식 SAT의 그 방식 이걸 예. 생각하면 물수능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는 교육개발원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의 분발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변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원장님,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 그것도 화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배우는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문제로 출제를 함으로써 사실은 일타 강사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애들은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것을 변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과 내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정말 어렵다. 현재 교과 과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개편이라든가 내용의 이런 그 변화가 없이는 이 교과서 내에서는 변별력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교과 과정을 좀 보완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현재의 그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주어진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만약 교육개발원에 계신 분들과 교육과정평가원에 계신 분들이 분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소위 기득권 칼텔이라는 분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전제는 있죠. 기득권 카르텔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또는 개혁이 추진될 때 예. 그거를 막는 세력이 기득권 칼텔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위험하니까 아하.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를테면 뭐 난이도를 어렵게 하는 어떤 정부의 방침 그리고 그것을 난이도 어렵게 해야 예. 사교육이라는 게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정부의 방침이 어떤 사교육 현상을 더 부추겼던 과거에 그런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거 고쳐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발언도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정책을 하다 보면 아주 그 큰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거를 집행하는 하부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부 구조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보고는 엉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윗사람은 잘 몰라요. 예. 근데 그 하부 구조가 기득권 카르텔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윗사람의 뜻이 전혀 현장으로 전달이 안 되죠. 이제 그 윗사람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이 정부 취임하고 나서 취약 연령 문제 때문에 또 교육부 장관이 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었고, 주 69시간 근로제 때도 좀 뭔가 정책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또 교육부와 또 대통령실 간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이 정부가 서투른 면이라고 생각돼요. 예, 그러니까 좋은 취지나 좋은 의미의 정책을 표현하는 데 서투를 뿐 아니라 예,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장관들이 대통령의 뜻과 그리고 이것에 연관된 사람들의 관심 사항을 잘 연결시켜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설명 능력이 떨어져요. 69시간이 무슨 69시간 일하자는 거였습니까? 그거는 탄력적으로 노동시간을 조절하자는 거였거든요. 예. 바쁠 때는 일 많이 하고 덜 바쁘면 일 덜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52시간은 유지하고 그게 기본 취지인데 예. 69시간이 강조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69시간씩 강제로 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오늘이 아니라 윤 대통령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공교육을 좀 더 정상화하고 예. 사교육 부담을 극소화하자는 기본 취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이상하게 뭐 다른 쪽으로 지금 자꾸 얘기가 되고 막 일부는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육부가 이 뜻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전달 못한 책임도 있어요. 그 원장님, 그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학교는 죽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는 뭐 거기서 공부를 실질적으로 배우기보다는 그냥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는데도 교사가 깨우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야 이거 학원에서 배웠지 라면서 넘어간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 비교육적인 행태들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함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교육의 수준을 올리고 현재 공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투자를 상대적으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교사들을 재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 기존 커리큘럼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커리큘럼을 바꾸려면 또 기존 이익관계에 부딪힙니다. 교사들 재훈련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100%는 다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또 선정의 문제에서 또 부딪히는 면이 있고 그런데 교육청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인 파퓰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혁을 못한 거죠. 교사가 학생한테 나무라면 학부형이 와서 인권유린이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즉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전반적인 교육계에 대한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교육 개혁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강국을 내세운 사람을 찍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었습니다. 예, 이 주제는 또 잠시 후에 직감에서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국회 얘기해보죠.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발언 영상을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미에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대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서 추가 체포 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연설문 초안에는 빠져 있었지만 이 대표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삽입한 구절로 알려졌고요. 예. 지도부 내에서도 만류의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재명 대표 연설 주요 내용 또 어떤 게 더 있었습니까? 네, 이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최근 논란이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국가 연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 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라고 정부에 촉구를 했고요. 민생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금융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에너지 물가 지원금 등을 담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세계 잉여금, 업무 추진비 및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을 제시했고요. 또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다원적 요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주 4일제 사회로의 전환을 꺼내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 맞대응하는 일일 브리핑을 또 시작하게 됐군요. 네,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1일 1질문 형식의 브리핑 동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설명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면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한편 정부의 오늘 브리핑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우리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 시 5 내지 7개월 만에 국내에 유입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어서 4, 5년 이후부터 유입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단 이재명 대표 연설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또 한 줄평 메모를 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대전환의 시대. 아, 저거는 이제 메모고 그 아래에 이제 본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대역행의 시대,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다. 국민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사진인데, 예, 자 오늘 일단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 어떻게 평가해 주신다면 김재욱 전 대변인부터.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만시지탄이죠. 진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사실 법원에 갔을 때 법원이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 발부할지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현직 대표인데 당 대표인데 뭐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뭐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뭐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판사라면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이고 아마 다른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지뢰 뭐 짐작인지 겁을 먹은 건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는 안 나가셨잖아요. 불체포 특권을 최대한 발휘하셨는데 예.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던 그런 망신을 당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지도력이 곤두박질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늦은 결정이지만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바라건대는 이 약속을 또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약속을 하게 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게 다음번에 올 검찰의 체포영장은 아마 그걸로 내가 구속까지 당할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검찰이 더 확실한 증거를 첨부해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예. 이것을 또 방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당대표께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셨으니까
앞장서서 이제는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구시대의 유물 같은, 물론 헌법에 있으니까 이거를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존속하겠습니다만 스스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뭐 안 하겠다라고 나가면 되니까 이런 특권들은 좀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번복하는 건 뭐 사실상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예.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영장 이제 청구가 됐을 때도 내부에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영장 실질을 받으러 한번 가보자. 이 방탄국회라는 프레임도 있고 비판도 있고 본인이 또 어떤 방탄국회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사실 법원에서도 이제 부장판사 직위의 한 판사가 보는 건데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예. 거기에 사실상 모든 걸 좀 좌우되게끔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본회의에 표결로 붙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영장 실질을 받았으면 조홍천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영장 발부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당대표라는 지위도 있지만요.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요. 앞으로 남은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성남FC도 그렇고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에 대한 다툼이에요. 어떤 그거는 해석의 영역이고 법원의 판단이 보류된 그런 영역입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라는 점도 고려했겠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민주당의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는 궁극적인 결론 때문에 또 공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도 오늘 이재명 대표 연설에 관해 평가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네, 일단 현재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예.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노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대표 측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 이거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제 예. 법무부라든지 그동안 입장을 보면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구속영장 오히려 던져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법무부라든지 이쪽에서 더 면밀하거나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 요 문제는 여기까지. 자 오늘 대통령은 프랑스로 갔는데 이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갔죠. 부산 유치를 위해서 갔습니다. 영어 연설도 직접 나선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쯤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파리로 출국을 했습니다. 내일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행사 총회에 참석을 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요. 예. 경쟁 PT의 한국 측 마지막 주자로 영어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또 가수 싸이 씨, 스타트업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게 되고 성악가 조수미 씨, 에스파의 카리나 씨 등이 영상 발언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영어 연설에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얻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순방 이후에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교체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군요. 네, 권영세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알려져 왔고요. 또 지난 16일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정치인은 정치로 궁극적으로 돌아가야죠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인 용산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이것을 수습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예. 대통령실은 권영세 장관의 후임으로 2, 3배수의 인사를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관 후보자. 네, 예. 아울러 8명 내지 12명의 차관도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대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대통령의 이번 또 직접 영어 연설한 프랑스 출국 관련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아니 뭐 영어 연설은 자꾸만 그런 걸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언론이 너무 주목을 많이 해서. 네,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컨텐츠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냐 중요한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60년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은 분들은 이제 본인이 뭐 다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프롬프터를 보고 하실 테니까 그런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무슨 뭐 영어 사대주의도 아니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이제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열심히 뛰는 거는 예. 국가원수로서 당연히 잘 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거기에 박수를 보내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변호사. 네,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는 한국이 후발주자예요. 사우디에서 워낙에 또 공세적으로 이른바 오일모니를 동원해서까지 그래서 투표를 할 때도 기명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지원한 국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찍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취지였다는 해석을 나왔는데요. 이런 중요한 만약에 분기점에 안 찍으면은 한번 가만히 잡겠다. 사우디 입장에서. 뭐 이런 취지라는 건데 아. 대통령이 어쨌든 늦게 뛰어든 한국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이제 박수를 치고 싶은데 워낙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워딩도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예. 그런데 이제 국내 상황이 워낙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예. 국내로 돌아올 생각을 하시면 또 깝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잘 다녀오시고 네. 또 유치 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김승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